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0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오늘 선희 씨가 들어왔으니까요. 방송 보도 모니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어떤 게 더 충격일까 생각해 보면 SBS가 더 충격이긴 합니다요. 네, 그래도 약간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네. 믿으셨습니까? 그럼요. 이 그냥 사람 되게 신뢰도가 있는 그래요? 사람이었죠. 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SBS의 김성준 앵커가 지난 3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8일에 사건이 공개되었고요. 8일 공개되자마자 SBS는 김성준 앵커의 그 사직서를 이미 수리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분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했고 그리고 당일날 판뉴스에서는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사과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멘트를 하는 수준이었어요. SBS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의 사표를 오늘 수리했습니다. SBS는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희 민원연은 논평을 안 냈는데요. 희망연대 노동조합 그리고 메비우스 서울 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런 곳에서 공동 연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대 성명의 핵심은 사실은 곱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사직서 수리를 해줬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더 징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고라든가 뭐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사직서 수리 조치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 해결을 고민해왔던 SBS의 모습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나는 뭘 해결해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2017년 단순한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를 만든 바 있대요. SBS가.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내규대로 그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봐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입니다. 개인의 일탈인 거죠. 근데 그 일탈의 수위가 이 말이 안 되는 수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범죄 행위를 한 거고요. 앵커로서의 멘트 같은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 멘트 엄청 회자돼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성범죄 그런 그 몰래 카메라 관련해서도 했던 말들 자기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오는 몰래카메라 또는 무슨 성관계 영상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돈다면 참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가해자가 잡히면은 엄하게 처벌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좀 그런데 발을 안 담그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 멍해가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했었었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런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간에 아무튼 벌을 받아야죠. 네. 받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건요. 제가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을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저에게 여성단체에서 대구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민원연이 기자회견을 주최를 해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원연이 주최하기에는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최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KBS 지역국에서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가해자가 있었고요. 이 가해자에 대해서 KBS 성평등센터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런 징계 자체는 성평등센터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사측에서 최종 결정한 거죠. 징계를 내렸는데요. 본인이 이 징계 사유가 이게 징계가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해서 진호위에 자기 억울하다 이렇게 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서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 양형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오후 서울 진호위 앞에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최한 건 아니고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하셨고요. 저는 거기 끼어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까지 제가 들어가서 굳이 한 이유는 이게 KBS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이 진호위 판정문 같은 거를 내가 일일이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진호위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은 KBS가 오히려 너무 과한 징계를 한 것일까 이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남이 이 성희롱이라는 자료는 굉장히 함부로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일부 그 내용만을 제가 이제 받아서 왜냐면 저도 판단을 해야 이걸 갈지 말지를 무조건 뭐 아무데나 막 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괜히 그랬다가 이상한. 그러니까 나도 내 판단하고 양심에 맞게 내가 판단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읽어봤고요. 그거를 제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선희 씨한테 제가 발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핵심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희 씨가 급하게 월요일날 해줬는데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선희 씨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해자라고 말을 하면 이 가해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어떻다뿐만 아니라 양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였거든요. 6개월이. 네, 6개월이 과도하다. 그래서 진호위가 판정한 것은 그 6개월의 정직을 취소하고 그동안에 일반 직원으로 다녔으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을 다 지급하라까지 판정을 했습니다. 진호위에서. 그러면 정직이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 말고 그 밑에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과도했다라는 게 다른 처분을 내리라?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견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네. 경고 정도. 심할서. 뭐 그 정도. 근데 그냥 성추행이라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호위 판정서의 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진호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희롱 사실이 인정이 되는 바이긴 한데 그것의 비위 정도, 그러니까 그 성희롱 사실의 비위가 중하지가 않다. 무겁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희롱 사실이라는 것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뭐 애정 표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정직 6개월을 내리는 게 과도하다라는 측면인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이건 너무 성희롱 문제라는 것 그리고 직장 내의 위계에 의한 어떤 성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면을 뚝 잘라서 봤다고. 문자만? 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선후배 사이에 야, 너 진짜 너 좋아한다. 나 너 진짜 마음에 들어. 이런 정도는 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정직 6개월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그게 어떻게 그것만 딱 놓고 봐서 그 사람이 성희롱이라고 느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성 후배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동기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그런 언행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성희롱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뚝 잘라놓고 보면은 그것만 정직 6개월이라고 하면 과도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진호위가 판정한 것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KBS에서 성평등 센터가 2018년에 출범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고 했더니 그럼 이제 그 여성 기자들이나 뭐 다른 기자들도 다들 내가 이때까지 당했던 것들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었던 그런 성비위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평등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2018년에 출범을 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011년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뭐 이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전달할 수 있죠. 비록 징계를 하진 않더라도.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맥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성희롱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KBS가 인사규정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는 시효를 2년까지만 하자.
예를 들면은 네. 성평등센터가 2018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2016년에 있었던 일까지만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고 그 전에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있었다 정도로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징계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법상으로는 성폭력 사건은 시효가 10년이고 예를 들어 상해가 가해진 성폭력일 경우에는 15년까지를 그 시효로 두고 있는데 KBS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를 2년까지로만 둔 거죠. 그거 이상하네. 네, 약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충 가자. 만든 건 요식행위고 좀 너무 옛날 거 들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냥 불안? 왜? 난 불안해한다고 범죄를 생각해. 저질러서? 그치. 왜냐면 일상적으로 10년 전에는 성희롱이 너무 일상화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10년 거까지 다 징계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평등센터를 만들고 이런 그 규정을 만드는 걸 거부할 수 있으니 그냥 어떤 협상 차원에서 최근 것만 하자. 최근 걸로 하고 지금부터 조심하면 돼. 조심해. 이렇게 그런 메시지로 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딱 여니까 본물 터지듯이 과거의 사례들이 막 다 쏟아져 들어왔고 나오는구나. 예, 근데 그 사안이 너무 심각하니까 징계를 안 할 수 없어서 징계를 했더니 지금 진호위에서는 니네 규정의 인연으로만 처벌한다고 해놓고 왜 이런 처벌을 했어? 그러니 이거는 법률상 맞지 않아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네, KBS가 이 사람한테 정직 6개월을 내리는 게 문자 메시지를 징계 사유로는 명시를 했는데 이제 징계 사유는 이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KBS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비위들이 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왔던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사건의 반복성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와 더불어서 공영방송 기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윤리 의식을 어겼고 미투 운동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또한 어겼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그게 있었다. 이래서 6개월이 내려졌다. 이거예요.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은가 보네. 여러 사람이에요. 네, 여러 사람이고 들으면 약간 놀라울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여자들이 이렇게 구멍 있는 옷 같은 걸 입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슴팍 같은데 목 아래 부분에 구멍 있는 그런 옷 같은 것들. 구멍은 아니고 그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넥타이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그런 그 고리 있죠. 네. 그런 고리가 가슴에 있었대요. 이렇게 세모난 고리 같은 거. 근데 그 고리에 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10,000원짜리 꽂아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가슴에 있는 고리야. 이런 어깨 이런 데도 아니고 무슨 어깨에도 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 견장같이. 근데 거기다 꽂았어도 나는 황당한데 가슴에 딱 가슴에 있는 그 세모난 아니, 고리 그거는 삼각형 고리에다가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꽂았대는 근데 거야.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연차가 낮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고 이랬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이건 너무 부적절해서 난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것까지 전달을 했던 그래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 외에도 뭐 여성 기자들을 노래방으로 부르는데 다른 타사 기자와 같이 있으면서 누가 더 빨리 여성 기자를 부르는지 내기를 하자.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KBS에서는 약간 그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징계 사유가 되는 건 이 문자 메시지라고 판단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지속성이 문제고 우리가 징계 6개월을 내리는 건 문자 메시지 이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진호위가 너네 어떻게 시효를 2년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까지 고려했어? 그래서 정직 6개월은 과해. 라고 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증거라고 실제로 남은 건 문자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룸사롱에서 막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말한 거에 다 녹취가 없잖아. 꽂은 거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징계를 할 때는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 진호위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다 모르쇠고 오로지 그 문자 메시지라는 증거만 봤을 땐 과해. 그리고 게다가 니네 양형이 그러니까 2년 내에만 하기로 했으니 니네는 지금 규정도 맞지 않아. 이렇게 진호위는 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호위는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날 기자회견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결국은 진호위라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그 판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를 위한 곳에서 이제 이 가해자도 노동자고 피해자도 노동자다 보니까 그렇죠. 가해자의 노동자성 그분의 권리를 너무 이제 존중을 하다 보니 오히려 또 다른 노동자에게 그렇죠.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이 피해자들이 된 거예요. 많다고 하니까 또. 예, 그러면 이 가해자 한 명의 권익과 권위를 무리하게 지키는 바람에 많은 그 여성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호위가 그냥 예전에는 우리는 무조건 노동자 편이어야 돼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특히 이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같이 해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더 많은 이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이 성추행 당하지 않을 환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정제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한겨레 기사가 제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한겨레 기사를 읽어보면은요, 이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보면은요. 일단은 아까 말한 100만 원 내기 2014년에 밤에 퇴근을 이미 해서 집에 가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총경들이랑 모여 있으니 와야겠다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 취재 때문에 오라는 건 줄 알고 이제 그 늦은 시간에 이제 팀장의 지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 방 안에 들어가자 붉은색 조명 아래 야한 옷을 입은 여성 적대부 3명이 총경 6명 7명과 함께 타 언론사 남성 기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 나를 부른 것에 대해서 이제 모욕감을 느꼈고 그런 상태에서 그 기자가 네가 빨리 와서 술값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여성 후배를 동시에 불러놓고 누가 더 빨리 오는지 다른 언론사 남성 기자와 술값 내기를 했다는 그 말에 수치심이 이제 생겼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빨리 왔다는 것도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선배의 말에 충성을 다하고 빨리 온 거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50대 총경들 사이에서 그들의 기쁨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들었다라고 털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남성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했냐 아까 말한 블라우스에다가 돈을 꽂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보도국 단체 회식 노래방 뒤풀이 자리에서 당시 내가 입었던 블라우스는 가슴에 작은 삼각형의 홈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오더니 거기다 10,000원짜리를 꽂아 넣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곱씹을수록 가해자가 나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해서 팁을 주듯이 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건 보도국 사항을 다 했었겠네. 그렇죠. 가봤겠네. 네, 네. 그래서 증언들이 있었어요. 네, 타 증언이 남기자들이나. 많았어요. 세상에.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까 말한 사랑의 영원이라는 문자를 새벽에 그 회식을 하고 헤어진 날 새벽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자분한테. 헐. 왜? 너무 소름 끼쳐. 사랑의 영원이라니. 정말 뭐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그 있어. 가해자분이 그러니까 그 전에 다툼이 있었어서 그 화해의 다툼을 취지로. 화해하는 취지로 그럼 보냈다. 미안하다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어디 사랑의 영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보자마자 몸이 떨릴 정도의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공포스러웠다라고 이 여자분은 답변을 했대요. 그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계속 침묵을 한 거잖아요. 성평등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엄격한 그 위계질서 속에서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입사 1, 2년 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속 상급자인 그 동네에서는 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날 그 기자회견에서 온 다른 이분들은 그래도 기자예요. 그래도 정규직 기자 피해자고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분들, 아나운서, 그다음에 작가 이런 분들이 당하는 성희롱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기자는 진짜 완전히 뭐 거의 안 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들은 얘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노골적으로 뭐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걸 거절했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분들이 겪는 성희롱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BS 이 기자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진호위에서 뒤집힌 것은 모든 언론사에게 굉장히 관심이 큰 사안이에요. 영향을 줄 수 그래서 있죠.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야 돼라고 그 안에서 막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측에서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KBS 괜히 만들었다가 구설수만 만들고 진호위에서 엎어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왜 안 만들어? 만들었어. 이런. 예. 그런 거가 괜히 과잉 징계하고 그래봤자 진호위에서 엎어지고 괜히 일만 많고 그리고 괜히 없는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있으면 가장 좋은데 괜히 막 그 만들어서.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이렇게 그런다.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집단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래요. 거죠. 근데 언론사가 정말 보수적인 집단이고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전 반드시 성평등센터가 모든 언론사에 생겨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일벌백계를 해줘야 이 선배들이 그런 짓을 안 하죠. 앞으로 계속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는데 진호위가 이번에 정말 뒤집어버렸다. 부적절한 판결을 그러니까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네. 그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들은 얘기는 이 진호위 위원 중에서 여성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 위원들에서 물론 여성이라고 꼭 여성성이 있고 그렇죠. 남성이라고 남성성이 있는 건 맞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과 사회적 신분과 이런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영향을 미쳐요. 사람이란 거는. 그래서 여성이 우리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무능한 여자 아무데나 넣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이런 진호위에서 아예 여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것도 좀 문제고요. 거의 9명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날 얘기한 거는 아예 진호위 안에 이런 성과 관련된 그 징계 있잖아요. 이건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어떤 그 사안보다 요거에 그 특별하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KBS는 그 2년 그거 징계 시효를 수정해라. 늘려라. 그거는 늘려야 된다라고 그래야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어찌됐든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징계가 마무리될 지금 시점이어서요. 앞으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의 그 분리 조치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왜냐하면 본인은 또 진호위에서까지 이겼으므로 와가지고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본인은 그런 세상에. 생각이 좀 드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론사에서 일어나면 사실 잘 보도가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거 이런 보도 안 일이 됐어요. 이런 일이 다른 회사 그냥 일반 회사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기자들이 제보를 가죠.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언론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만약 큰 회사라면 취재하죠 네. 바로. 다 달라붙어가지고 취재하고 이거 공론회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언론사들끼리는 또 취시하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기사를 못 봤어요. 그렇죠. 어. 거의 저도 방송국에도 기사가 안 나.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어. 그분한테 전화 받고 2주 전에 처음 알았고 어. 정말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심지어 KBS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리고 KBS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KBS는 대응을 잘했어. 적절히 맞아. 했어요. 어. 그럼 충분히 보도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이거 거예요. 보도도 아무도 안 하고 이거 진짜 언론사들 문제입니다. 언론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일 보도가 안 돼요. 맞아요.